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한 문장 레시피.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거기에서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삐죽삐죽 나오는 것들이 있고, 사누요코식으로 하자면 그게 문어발의 형태라고 보여졌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최초 고양이처럼 불가사의한 미소를 띠고 있어야 한다. 그 애매한 미소라는 게 아주 촘촘한 예스와 노 사이에 무언가를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렸고 상대의 그 의중을 우리는 이제는 파악도 못하게 된 섬세함을 잃었다?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은 정신분열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미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즘에 그걸 물어보셨구나. 네네.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도 이게 이 당시에 지금 몇십 년대죠? 이때는 일부 80년대잖아요. 81년의 편지인데 이게 이 당시에 한국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뭐라 그래야 되지? 일본보다 더 이러한 기질을 더 많이 뚜렷하게 지금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누요코가 경고한 그게 뭔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의중을 알 수 없는 게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저는 워낙 SNS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네.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네네네. 경희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서점에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면대면이 훨씬 저보다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런 약간 정신분열증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했을 때는 훨씬 더 예스나 노를 더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면대면도 좀 더 그런가? 하는 좀 의문점 같은 게 좀 들기도 했어요. 너무 많은 질문들이 존재하는 예스노긴 하지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거에 대한 의사표현은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파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신분열증이라는 이렇게 결과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요즘에 옳고 그른 걸 되게 뚜렷이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수가 옳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박도 요즘엔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새로운 올바름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되게 도태된 사람으로 돼버리는 분위기는 저도 지양해야 되는 것 같고, 저도 SNS를 보는 시간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한 개인이 이렇게 분열증적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되게 누구는 인간적인 실수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내로남불인 경우도 너무 많이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립되지 않은 거에 대해 예스, 노를 너무 빨리 표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정의롭다라는 게 유행을 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지나간 유행어로 PC하지 않다, 이런 거에 대해,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저도 정의로운 쪽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올바른 거를 지향하려고 하는 건 너무 맞는 태도이지만, 그게 획일적이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은 누구나 삐끗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순간에 대한 행위나 발언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지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그 한 사람에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경고한 정신분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저도 이 맥락이 지금의 우리한테는 엄청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뭔가 마음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들 하긴 하더라고요. 네.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친밀한 경우는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문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얼굴에 드러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춘다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 다른 것을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지만 좀 좋지 않게 감정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접한다면은 읽다 보니까 이 단락에 좀 너무 많은 맥락이 끼워 맞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들긴 드네요. 이게 게다가 여기에 안면신경통이 되어버렸던 것까지 나와버린 것 자체는 사실 어쩌면 사내코드 쓰면서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겠고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른 얘기들을 섞어놓은 느낌이 들기는 들어서 네. 뒤에 문장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예전에 김한민 씨 책 읽을 때 네. 창문하다라는 네. 게 되게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여행 갔을 때도 되게 작은 도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작은 마을을 많이 다녔었는데 거기를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되게 한눈에 그냥 다 볼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어떤 전체 흐름이 보이진 않지만 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습들이 그래도 일부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였다는 게 되게 좋았었는데 네. 대도시는 맹인이 만지는 코끼리 다리 같다. 거기에는 분해된 인생밖에 없다. 이게 되게 좀 그냥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서 골랐는데 대도시는 맹인이 만지는 코끼리 다리 같다. 분해된 인생밖에 없다라는 걸 봤을 때 저는 가족도 지금 해체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계속 구성원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저도 계속 일부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요코가 뭐 다른 고릴라 비유에서 다른 표현을 하긴 하는데 가족이라는 게 되게 좀 너무 친밀한? 가깝잖아. 친밀하고 가까운데 그 가족들이 해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가족 정도의 가까운 친밀감이 드는 관계에 대해서 되게 좀 거리감이 들고 좀 놀라하고 네. 부자연스러워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부분일 수가 있지만 느끼기에는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서고 바뀌어가고 하는 것들이 네. 그냥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구성원의 가장 작은 바운더리잖아요. 네. 더 커지면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네.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가족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문장 두 개가 다 저는 가족에 대한 문장을 고르긴 했었거든요. 아마 요즘 그렇게 느끼신 거는 그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소규모의 친밀한 단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놀라는 게 그 내가 선택하지 않은 혈연으로 맺어진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분해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은 거? 그래서 사실 가족을 꼭 그 정상가족이라고 표현하는 4인 가족 기준에 그거에서 많이 해체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과도기긴 하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꼭 혈연에 대한 그거 수용하는 거를 좀 안 하는 분위기인 것도 맞고 그렇지만 그 해체되어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해서 정말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공동체를 꾸리고자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약간 그 아마 뒤에 골라주신 문장이 제가 기억하기엔 아이를 낳고 뭐 가족의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 그런 사노유코의 만족감이나 안정감 같은 거 그것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마 지금 이게 거의 계속 이제 근래로 오고 있긴 하지만
10년, 20년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80년 정도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요즘이랑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저도 느끼기는 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좀 지금이랑 확실히 다르구나 그런 생각하기도 했고